이 영상은 리뷰를 위해 에이서에서 노트북을 대여받아 만들었으며 제품 대여 이외에 추가로 제공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노트북 시장에서도 2020년은 인텔에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10세대 프로세서인 코멘 레이크와 아이스 레이크는 라이젠 르누아르에게 성능상 열세를 보였고 11세대 타이거 레이크는 아이스 레이크와 비교해서는 많은 면에서 발전을 보였지만 애플이 애플 실리콘 M1이라는 폭탄을 던져버렸고 X86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AMD 세븐의 출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인텔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인텔의 노력의 일환이 바로 그래픽카드 시장 진출입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꽉 잡고 있는 그래픽 시장에 인텔이 쏜 신호탄이 있죠. 바로 오늘 리뷰할 에이서 스위프트 3X에 들어간 아이리스 Xe Max 외장 그래픽 카드입니다. 노트북 리뷰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 그래픽 카드에 좀 포커스를 맞춰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인텔이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에서 내장 그래픽 성능을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강화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텔의 첫 외장 그래픽 카드인 아이리스 Xe Max 그래픽은 이 Xe 내장 그래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기반으로 했다 정도가 아니라 별도의 비디오 메모리를 사용하고 클럭을 조금 상승시킨 것 이외에는 타이거 레이크 i7 CPU에 들어간 내장 그래픽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0나노 공정, 96개의 익스큐션 유닛, 그리고 4GB의 LPDDR4X 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펙만 보면 타이거 레이크 i7 내장 그래픽 중에서 성능이 잘 나오는 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추측 가능합니다. 물론 인텔도 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e Max 그래픽 홍보도 게임 성능 쪽보다는 주로 컨텐츠 제작 쪽에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Xe Max 외장 그래픽과 Xe 내장 그래픽 두 개를 동시에 인텔 딥 링크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더 빠른 인코딩 속도 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컨셉이죠. 인텔 그래픽의 하드웨어 인코더는 사실 꽤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 인코더를 2배로 활용할 수 있다면 실제로 빠른 인코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코더를 2배로 활용하는 기능은 현재는 사용 불가능하고 2021년 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인텔 딥 링크 기능 자체가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기술이 아니에요. 현재 딥 링크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은 인텔과 파트너십을 맺은 몇 개의 프로그램이 전부고, 예를 들어 어도비 같은 프로그램에 근시일 내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에이서에서 대여해준 스위프트 3X 노트북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서의 대표 노트북 중 하나인 스위프트 3를 베이스로 발열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배터리를 늘리는 등 성능 측면에서는 강화를 했지만 대신 다소 더 두껍고 무거워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리뷰한 제품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거 레이크 i7 CPU와 16GB LPDDR4X 온보드 램, 512GB SSD를 기본 탑재한 제품이고, 램은 확장 불가능하지만 SSD 슬롯은 2개를 가지고 있어 1개를 추가 장착 가능합니다. GPU는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 디스플레이는 풀 HD 해상도의 측정치상 sRGB 95%, 중앙 밝기 320니트 이상으로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약 58W의 배터리, 와이파이 6 지원하는 인텔 AX201 무선 랜, 실증 무게는 1.35kg이었습니다. 노트북의 색상은 에이서가 자주 쓰는 진한 파란색 색상입니다. 저는 이 색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힌지 쪽에는 연한 청록색을 사용해서 색상을 투톤으로 만들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도 디자인의 통일성을 해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노트북은 요즘 유행하는 리프트업 힌지 있죠? 상판 열면 키보드 덱이 살짝 들리는 거. 그걸 사용해서 키보드의 각도와 공기의 흐름을 개선한 모습입니다. 상하판 모두 알루미늄 케이싱을 하고 있으며 내부 프레임은 플라스틱을 섞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꽤나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빌드 퀄리티도 고가형 제품 못지않은 레벨이고요. 쿨링 시스템을 보면 일단 열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화면의 우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연하게도 하판에도 잘 구멍이 뚫려 있죠. 하판을 제거해보면 꽤 크기가 큰 쿨링팬 1개와 2개의 히트파이프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포트 구성은 무난합니다. 우측에 켄싱턴 락, USB-A, 헤드폰 잭, 왼쪽에는 전원 포트와 HDMI, USB 하나 더랑 썬더볼트 4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베젤도 그럭저럭 얇은 편이고, 일반 스위프트 3는 250니트, 색 지연율이 낮은 저가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것에 반해 스위프트 3X는 300니트 이상의 밝기에 sRGB 색 영역을 잘 만족하는 패널을 쓰고 있습니다. 논글레어 처리되어 있고요.
스피커의 소리는 예전 리뷰했던 스위프트 3랑 비슷합니다. 별로 좋지 않다는 소리고 스피커 유닛의 크기를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키보드와 터치패드도 예전에 리뷰했던 스위프트 3랑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비싼 노트북들을 포함해서도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타이핑하기 편한 키보드입니다. 터치패드는 플라스틱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감도가 떨어지지만 제 기능을 하기에 무리가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성능 벤치마크 결과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스위프트 3X는 펑션 키 플러스 F를 눌러서 성능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최고 성능 모드가 아니라 중간 모드에서 이 테스트들을 진행했습니다. 시네벤치 R23 결과 기준으로 최고 성능 모드가 균형 모드보다 멀티코어 점수가 5% 정도 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픽 성능에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성능 향상 폭에 비해서 내부 온도와 팬 소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냥 균형으로 뒀습니다. 일단 CPU 성능을 알아보죠. 시네벤치 R23 점수는 멀티코어 5680, 싱글코어 1523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맥북 에어 M1 이상으로 높게 나왔고 멀티코어 점수도 쿼드코어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죠. 이때 소비 전력은 약 28에서 30W 사이였고 CPU 온도는 80도 정도였습니다. 긱벤치 점수도 싱글 1567, 멀티 5809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도 쿼드코어 중에서는 가장 빠른 쪽에 속했습니다. 컴퓨터의 일상적인 작업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10에서도 MSI 서밋 B15보다 더 나은 점수를 보여줬고요. 타이거 레이크 CPU 성능을 가장 잘 뽑아주는 노트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드디어 GPU 성능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만만한 3D 마크부터 가죠.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입니다. 그래픽 점수가 무려 6208점이 나왔습니다. PX 점수도 13000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픽 점수만 보면 노트북용 GTX 1050 맥스-Q보다도 나은 수준입니다. 타임스파이 점수 역시 그래픽 1700점을 찍어서 노트북용 저전력 그래픽 중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긱벤치 오픈CL 점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긱벤치는 테스트할 GPU를 내장과 외장 중에서 선택해서 돌릴 수 있는데 내장 그래픽의 오픈CL 점수는 17634점인데 외장 그래픽인 XEMAX의 오픈CL 점수는 1190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긱벤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드라이버의 문제일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외장 그래픽이 내장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였죠. 그 다음으로 저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래픽 가속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토샵 최신 버전을 설치하고 구동하니까 튕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켜보니까 그래픽 드라이버 오류로 그래픽 가속을 꺼야 한다고 뜹니다. 결국 포토샵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텍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플레이백 해봤는데요. 타이거 레이크 내장 그래픽과 느낌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플레이백은 되지만 종종 프레임 드랍이 생겨요. 그리고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타이거 레이크 내장 노트북보다 조금 더 짧았지만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직 인텔이 밀고 있는 딥링크 기술이 어도비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죠. 프리미어 프로 퓨즈 벤치마크를 돌려봐도 GPU 점수가 5점이 나옵니다. 그럼 게임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인텔이 이 GPU를 게임용으로 홍보하진 않았습니다만 3D마크 점수를 보면 꽤 희망적이죠. 이전에 리뷰했던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인 서밋 B15와 MX350을 탑재한 슬림5의 벤치마크랑 비교하겠습니다. 모두 풀 HD 해상도에서 테스트했고요. 그럼 결과를 보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1% 하위 프레임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지만 여튼 롤 돌리기에는 문제가 없는 노트북입니다. 발로란트의 경우 최상업 기준으로 서밋 B15와 MX350 슬림5 그 중간 어디쯤의 프레임을 보여줬고요. 문명 6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 노트북 사이 어딘가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신의 경우에는 상업에서 다른 두 노트북보다 더 나은 프레임을 보여주었고요. 실제 플레이는 최하업으로 설정하면 할만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의 경우 MX350을 뛰어넘는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이펙트가 나올 때는 20프레임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평소 테스트하던 대로 훈련장에서 움직일 때 기준으로는 꽤 부드러웠습니다. 위쳐3는 최하업에서 평균 FPS는 슬림5보다 높았지만 1% 로우 FPS가 상당히 낮아서 체감상 훨씬 더 많이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TA5는 좀 결과가 많이 이상했는데요. 이것도 드라이버의 문제 아닐까 싶은데 스위프트 3X에서 GTA는 플레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끊겼어요.
1% 로우 FPS가 5프레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XEMAX 외장 그래픽을 끄고 내장 그래픽으로 돌리면 평균 51프레임, 1% 로우 39프레임으로 훨씬 나았던 걸 보면 그냥 드라이버 문제 맞는 것 같아요. 여튼 게임 성능에 대해 정리하자면 아이리스 XEMAX 그래픽은 그냥 성능 좀 잘 나오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과 비슷합니다. 제 게임 픽들이 인텔의 불리한 조합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 테스트 결과들만 보면 엔비디아의 구형 MX350 그래픽도 아직 제대로 넘지 못했죠. 3D마크 점수만 보고 너무 혹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음과 발열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자면 일단 균형 모드에서 게임 중 팬 소음은 시끄럽지 않은 편이고 그러면서도 CPU 온도는 60도 내외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발열 제어는 준수합니다. 다만 XEMAX 외장 GPU의 모니터링이 현재 하드웨어 인포나 애프터버너 등에서 되지 않고 있어서 내부 온도의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표면 온도의 경우 1시간 이상 게임을 한 뒤에도 아주 뜨겁진 않지만 왼손이 닿는 키보드 덱 부분의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오랜 시간 작업이나 게임을 할 경우 약간 거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테스트입니다. 약 58W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 50% 밝기, 30% 음량으로 1080p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 영상을 연속 재생하였을 때 약 8시간 15분 정도 배터리가 지속됩니다. 꽤 준수한 배터리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총평입니다. 일단 에이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트북을 만들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완성도도 깔끔하고 발열 제어도 괜찮으면서 타이거 레이크 CPU 성능을 아주 잘 뽑아주고 키보드나 배터리 타임 같은 몇 가지 부분에서도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4인치 노트북에 1.35kg이면 사실 아주 무거운 편도 아니고요. 하지만 인텔 XEMAX 그래픽은 아직 덜 성숙한 채로 세상에 나와버린 그래픽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컨셉 자체는 알겠어요.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딥링크로 동시에 사용해서 더 빠르게 작업을 한다는 컨셉은 저전용 노트북에 왜 외장 그래픽을 달 필요 있냐는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컨셉은 좋았지만 정식으로 출시한 지금에도 그런 기능들의 사용처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포토샵이나 GTA5 같은 대중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드라이버 문제로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D마크 점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최적화가 진행될수록 각종 게임이나 프로그램들에서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글쎄요, 현재로서는 XEMAX 그래픽 대신에 엔비디아의 MX450 같은 그래픽을 달고 나왔다면 스위프트 3X가 훨씬 더 매력적인 노트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대여해주신 에이서에게 약간 미안한 감정이 드는 리뷰가 되어버렸지만 어차피 저한테 노트북 대여제하는 주신 것 자체가 이런 리스크를 감안했던 의미 아니었나요? 다른 노트북 제조사 여러분들의 제품 대여 제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빈 받지 않을 거고 제 마음대로 리뷰할 수 있는 조건으로요.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